네,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TV 책방 북소리 131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정말 가을의 한가운데입니다. 네. 네. 해마다 10월이 되면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달력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네. 10, 11, 12. 아, 딱 네. 3장이잖아요. 뭔가 좀 쓸쓸한 기분 들면서 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약간 좀 기분이 그래요. 네. 아, 다들 10월 달에 달력 세시는군요. 저도 10월 달에 세는데 네. 또 달랑 3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 보면 좀 허무하기는 한데 그렇죠. 날짜를 또 다 그럴 때 세려보면 90일 넘는 시간이잖아요. 날짜로 보면 또 꽤 길어요. 네, 또 생각해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연애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90일? 네. 저 같은 성격한테는 조금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뭐 이렇게 사는데 오늘 모신 저자는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지만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가장 자유롭지만 고독한 그 출발선에 항상 서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장님. 대장님. 탐험 대장님이신데요. 네 개의 사막은 인생의 지도이다. 남영호 탐험 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장님.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막을 네. 탐험하는 분이라고 해서 저는 약간 좀 편견이 있었는데 네. 스타일리시하시고요. 네. 첫인상이. 목소리도 상당히 멋져요. 저희 네. 이제 오늘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누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과 너무 벗어나서. 저도요. 네. 예. 그러니까 사막 좀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사막을 계속 탐험을 하시고 당연히 막 좀 이렇게 피부도 거칠고 검고 거친 남자. 예. 네. 좀 우락부락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 꽃미남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다르다. 예. 예상과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듣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탐험가, 산악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말씀하신 네. 대로 거칠고 그쵸. 아주 우람하고 뭐 남성적인 매력이 팍 풍기는 그런 걸 상상하시는데 좀 뭐 보다시피 예, 좀 날씬한 편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뭐 검지도 않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목소리도 그러시고 어쨌든 네. 예상을 좀 깨는 뭐랄까요, 반전의 매력이라고 할까? 그런 네. 걸 좀 느끼면서 오늘 대담을 좀 시작하게 되는데 올해로 탐험 시작하신 지 10년이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어떤 탐험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2006년이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중국 천진에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까지 포르투갈의 로카고까지 18,000km를 230일 동안 달리면서 제 첫 탐험가로서의 발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저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가서 자전거로 탐험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팀을 이제 꾸려서 4명의 남자가 서쪽을 향해서 매일같이 페달을 밟았죠. 이런 질문 뭐 수도 없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탐험의 매력이 뭐예요? 탐험의 매력.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그 탐험가의 DNA를 갖고 있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매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만 봤던 그 현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려봤던 그런 아름다운 지역들, 지구의 속살들 이런 것들을 직접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를 탐험해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10년간? 유라시아를 다녀오면서는 13개 나라를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겐지스강과 전 세계에 있는 큰 사막들을 지금까지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막의 매력은 뭘까요? 사막의 매력이요. 사막의 매력이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정말 없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늘어나고 네. 좀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뭔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사막에서 사막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막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뭐 특별히 시각적으로 굉장히 뭐 훌륭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는 정말 자연과 그리고 나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정말 없다. 근데 가보면 또 새로운 뭔가가 있다. 그렇죠. 얼마나 내가 애정을 가지고 그 사막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막이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막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네. 근데 그 비움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대면하게 되는 네.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채워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탐험하시는 분들이 뭐 가령 대양을 건널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높은 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또 사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까? 왜 사막을 선택? 많이 다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양을 건너거나 극지를 가거나 또는 히말라야처럼 높은 고산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사막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그 탐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극지와 히말라야의 고산 등반은 정말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었고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여전히 그 인간의 발길이 덜 닿아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사람이 공을 들여서 모습이 바뀌지 않은 곳이 유일한 곳이 사막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구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 특히 탐험가들, 모험가들에게 오라고 매력적인 손짓을 하는 곳이죠. 네. 무동력 횡단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시는 그 탐험이. 네. 그러니까 인간 몸 하나로 지금 자연과 그렇죠. 사막과 그렇죠. 말하자면 이렇게 부딪혀가는 그런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아날로그 네. 어떤 여행이 아닐까 네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남영호 대장에게 네. 그렇다면 이 사막 횡단이라는 그 탐험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런 점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21세기, 뭐 22세기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 아주 최첨단의 기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직접 내가 그곳에 있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곳의 바람, 촉감, 냄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매체를 통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콘텐츠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인간의 도전, 그리고 어떤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저 사람이 큰 고생을 하고 왔다, 위험을 겪고 왔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인간의 그 도전의 끝은 어디인가, 또 한계는 어디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들도 궁금해요. 네, 네. 사실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사막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죽거나 죽을 고생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곳으로 그렇죠. 인식하게 되고요. 네. 또 그것이 주는 어떤 굉장히 그 원형적인 강렬함이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가끔 왜 가위 눌리거나 꿈꿀 때 네. 사막에서 막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며 예.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거나 네. 이러면서 이제 꿈에서 깨기도 하는데, 실제 이 사막을 횡단하거나 이 탐험이 이 목숨이 위험한 어떤 그 탐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네.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매 원정마다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뭔가 그 같이 한 대원들하고의 반목도 있고요.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그 자연에서 정말 그 느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2014년도에 그레이트 샌디와 깁슨 사막이라는 곳을 갔어요. 네. 어느 거기는 나라에 있는 호주에 사막입니까? 있는 호주. 사막입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인데요. 1670km를 호주인과 미국인 이렇게 셋이 횡단을 했는데,
처음에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친구들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정된 시간은 다가오는데 식품은 다 떨어져 가고 아이고. 아직 남은 거리는 많고 네. 그 사이에 한 명이 패닉이 왔어요. 정신적으로 아주 약해진 거죠. 몸도 안 좋아졌고 그 사이에 또 한 친구는 그런 상황이 못마땅해서 저한테 먼저 가겠다. 대신 중간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저는 이제 SOS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구조대가 와서 물을 막 떨어뜨려 주고 가서 이제 이 친구를 살려서 갔는데 먼저 갔던 친구가 약속을 저버리고 간 친구가 역시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살려서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고 갔을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왜 두려웠을까?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고 두려우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거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뭐 아찔한 경험들부터 뭐 겐지스에서는 강도를 만났던 일들도 있었고요.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곳을 또 갈까? 또 꿈을 꾸고 있을까? 저도 참 궁금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이 네. 워낙 가령 뭐 히말라야 등정이라든지 이건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접했죠. 접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상식이 있는데 네. 그 사막 탐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지금 상식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까 사막을 가다가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제 그 친구도 결국은 그 목이 말라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제 가령 뭐 통신 수단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가는 거는 아닐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뭐 가령 급박한 순간이라면 뭐 어떤 그 구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아요. 예. 근데 구조 요청이 가능한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무동력으로 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극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성 전화하고 PLB라는 장비를 가지고 다녀요. 이건 누르면 나의 위치가 구조대에 전송이 되고 저희를 구조하러 오는데 사막이라는 곳의 특성상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거리가 짧으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500km 그 이상 들어갔다면 들어왔다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차량으로는 더더군다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인간의 발길이 갔던 그 트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구조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 구조하러 갔다가 우리가 구조를 다시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사실 우리가 굉장한 문명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딱 이해가 가는군요. 네. 그 사람이 사막으로 500km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맞으면 그 비행기를 띄워서 그것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중간에 주유소가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기름을 맞아요. 다시 충족시킬 수도 없고 착륙을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 사실상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도 구조가 안 되는 적시 네. 구조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 탐험을 네. 준비하시는 거에서부터 네.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네. 몇 개월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사막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대한 지형과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 그 기후, 식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시즌을 이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 사막은 극도로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 건조함으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사막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을 구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성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물이 있을 만한 곳들을 제 감각으로 이제 포인트를 다 찍어 놓죠. 그리고 길을 1번, 2번, 3번 그리고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이제 준비를 1년 동안 아주 그곳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현장에 가 있으면 답사를 하지 않았어도 여러 번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워낙 정도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상상을 네. 많이 해서 그렇죠. 상상 속의 이미지를 그려놨기 1년간. 때문에 하긴 그렇게 그렇겠어요. 많이 상상을 하면 거의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러니까요.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상은 상상이더라고요. 또 달라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도 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네. 거는 좀 경험치가 쌓이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나요? 그럼요. 그쵸? 예,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매번 원정을 갈 때마다 지난번에 부족했다고 느끼는 점들을 보완을 하고 또 실험을 해봐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들을 다양한 또 시도들을 해보죠. 남영호 대장님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분명히 두려움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구력이 어떻게 보면 짧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겁이 좀 덜 나지만 10년이 넘어가면 오히려 더 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는 게 많을수록 이 위험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용기만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몇 차례 원정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뭐랄까, 아, 이 정도 했으면 좀 그래도 이젠 좀 알지 않나라는 어떤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또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막은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다 각자 다른 그런 형태와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양새를.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사막으로 대하다 보니까 실수를 계속 번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두려운 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과감하게 나와야 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성공이 뭐지? 그래서 정말 멈춰야 할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저한테는 적이 아닐까, 피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탐험에 있어서 중간에 멈춰야 될 때를 네,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빠르게 네, 그러면 아쉬움을 저버리고. 그렇군요. 결국 스스로가 가장 두려우시군요. 맞습니다. 와닿아요. 맞아요. 10년 정도 되면 정말 아는 게 없을 때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요? 정말 그런데 네. 아는 게 생기고 경험하는 게 더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대장님 같은 경우는 인솔하는 그런 네. 식구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탐험 때마다. 그렇죠. 같이 가는 대원들이 있죠. 책임감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책임감도 있지만 그 각자가 그 사막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남영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고 스스로의 목표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의 길을 쫓아가는 꼴이 되면 언젠가 중간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사막을 걸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가 되면 정말 사막에 고립되기가 쉬워요. 너무 힘든 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물론 제가 경험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당연히 도와주고 많이 배려하고 같이 가야 될 리더의 몫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막 탐험 같은 경우에 네. 있어서는 그런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막 탐험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그 탐험의 노하우 같은 것은 직접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대부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기록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사막을 2013년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찾아본 기록들 중에 도움이 됐던 게 1940년대에 윌프레드 세시저가 썼던 아라비아 샌즈라는 책이 유일했어요. 그리고 네. 뭐 필바이라던가 뭐 토마스 이런 사람들이 썼던 책인데 그게 다 40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이후에 아라비아 지역에 관한 연구조사는 있었지만 탐험가의 시각으로 그렇게 기술된 책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막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사막을 건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많은 실패와 그리고 정말 좌절을 하면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 네.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이기는 그래요? 합니다. 네.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직장을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이 사막에 가 있는 남자와 같이 사시는 네.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와이프분은 또 어떤 분일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런 편인가요? 일단 이건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래야 되지? 근데 제 아내는 아주 행복해 하거든요. 예, 떨어져 있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멋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전 참 고맙고요. 네. 예, 그리고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와. 네, 아주 서로 만족합니다. 탐험가의 아내로서는 최고의 그러니까요. 아내를 와. 그럼요. 같이 사시는군요. 그러니까요. 횡단을 네. 하신 거리가 3만 킬로미터? 예, 그 정도 그 있습니다. 정도라고 책에서 봤었는데 네.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 숫자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옵니다. 네. 대단한 정말 횡단을 하시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분쟁이 있을 때 네. 혹은 누군가 낙오될 때 네. 뭐 이럴 때 말고도 그렇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실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꼭 그만둬야겠다라는 결정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막을 들어가거나 어디를 갈 때 충분히 그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예측 가능한 그런 불확실한 것들, 그 변수들에 대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가장 그리운 거는 가족들 얼굴이 떠오를 때예요.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또는 날씨가 아주 짓궂고 그리고 대원들하고 뭔가 좀 서로 맞지 안 맞고. 않아서 말수가 많이 적어졌을 때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을 때 딸아이 목소리가 그립다거나 이럴 때는 정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가족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죠. 그러나 그만둬야겠다는 아니고요. 네, 그냥 그리움을 삭히면서 빨리 걸어가죠. 그때가 제일 좀 힘들고 집이 그리운 미안하고 순간. 힘들고 예, 그렇죠. 네, 공감이 격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예를 또 들어주시니까. 네.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대장님. 네, 그렇죠.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네. 1년 전부터 이제 공부하고 뭐 사전 조사하고 준비를 네.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비 준비도 그때부터 그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가 스스로 다 벌어서 대원들을 데리고 원정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공부를 할 시간과 또 일을 해야 될 시간을 아주 정말 세밀하게 쪼개서 쓰지 않으면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비를 감당하기도 사실 개인으로서는 정말 벅찬 일이죠. 버거운 일이죠. 그런데 2013년부터는 그동안 쌓아놨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알려져서 저를 또 후원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늘 탐험가들은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탐험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그 8,000m 고도의 그 희박한 공기도 아니고, 예, 그 거친 모래바람도 아니고 사실은 떠날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냐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돈이 있어야 가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막을 그냥 사막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인생과 비유를 하시면서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네. 사막은 어떤 의미로 그러면 다가오시고 지금 생각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사막을 걷다 보니까 처음에는 용기로만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막을 오래 걷다 보니 정말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다가 어느 순간 하나도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켜봤는데
페이스북을 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한 얼마 만에 오신 스위스 건데요? 보름 정도 만에 오. 이제 보게 됐는데 그렇게 궁금해서 뭐 안달이 났었는데 막상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접고 한 달을 묵묵하게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정말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거기에는 아주 잡다한 것도 있고요. 아주 필요 없는 생각들도 많이 있죠. 근데 서서히 걸러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남고 나중에는 그 생각조차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고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지? 예, 저도 못 봤던 제 모습을 정말 여러 차례 대면을 하게 돼요. 정말 생경해요. 그게 제 모습인데도 낯설어요. 그러면서 아 이것도 나구나. 예,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대원들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될까?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에서 라이언이란 친구가 두려움 때문에 먼저 갔고 그러나 그 친구도 결국은 그 조급함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반주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막이라는 곳 자체가 갖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어디부터 언제까지가 끝인지 모르겠고 77년도에 태어났지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알 수 없고 사구를 올라서 보니까 앞이 다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 사구를 내려와 보니 그 앞에 한눈에 보이던 사구를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잊혀지고 미로 같고 예, 누구도 나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고 나는 내 길을 찾아가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뵙기 전에 네. 뭔가 이제 상상을 했거든요. 이제 사막을 또 이렇게 탐험하신 분들의 책을 과거에 읽어본 경험이라든지 또 네. 그러면서 이제 만나 뵙고 확인해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마치 나는 저분들이 이 말하자면 수행을 하는 선사들 네. 같은 면들이 있을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막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런지 그곳에서 이 남대장님은 또 특별히 또 어떤 생각의 진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사막을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인생의 사막을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도 역시나 지금 책 제목도 그렇듯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막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 때는 사실 올바른 판단, 분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혼이 나가 있죠. 길거리 나가봐도 듣기 싫은 음악들, 온갖 소리, 공해, 소음, 빛공해, 뭐 여러 가지의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풍족하고요.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도 전혀 모르겠고 늘 가족은 내 옆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 친구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목마르면 언제든지 사 마실 수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막에 가보니 그런 것들이 그립다가 그리운 것들이 또 정리가 되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매번 느끼면서도 돌아와서 또 실수하고 가서 또 반성하고 보면 참 그 문학에서 사막이 잘 다루어지잖아요. 네. 일단 뭐 어린 왕자에도 일단 그렇죠. 사막이 나오죠. 맞아요. 거기서 네. 여우를 만나게 되고 네.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문학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페이스북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그 우리가 이게 일상을 살아가면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고 사막에 가면 다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서 나는 돌아오게 그렇죠.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비워진 것과 가득 찬 것들 이것이 이제 서로 계속 넘나들면서 네. 바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러면서 스스로 치유를 받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빙하처럼 깨끗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모래가 그 작은 알갱이들이 바람에 불어 날리면서 그
그 엄청난 작용을 하거든요. 절대로 오염이 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곳이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사실 네.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저를 네. 예,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제 몸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까지도. 오히려 굉장히 네. 생각으로는 건조한 바람이고 안 좋을 것 같은데도 네. 그렇게 깨끗하게 되나 봐요. 세상 어디보다도 깨끗한 곳이 사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같은 사막인 것 같지만 네. 색이 매번 달라요. 달라지고 네. 뭐 모래 네. 빛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이런 부분 좀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그 실제로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막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래 언덕이 있는 사막을 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네. 그런 사막은 전체 사막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오. 나머지는 황무지이기도 하고요. 산악지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돌과 자갈 그리고 모래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협곡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몽골의 고비 사막은 겨울에 눈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아주 거대한 그냥 남극 대륙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막의 눈이. 네. 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죠. 낮에는 굉장히 뭐 크죠. 예, 막 40도, 50도 이렇게도 네. 가고 한밤중이 되면 갑자기 영하로도 떨어지고 하루만 해도 왔다 한 갔다 3, 한다는데. 40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몽골 고비 사막에서는 제가 9월 3일에 첫눈을 맞았는데 네. 눈이 30cm가 왔어요. 이야. 사막이에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온도가 43도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도무지 뭐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정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깨주는 장소이기도 해요. 굉장히 기본적인 궁금증일 수 있는데 방향은 어떻게 찾고 가세요? 방향은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GPS가 워낙 잘 나오니까요. 위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직선의 길을 안내를 해주지만 네. 이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북반구에서는 이제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죠. 그리고 일부의 어떤 모래 언덕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부는 바람에 따라서 사고의 와. 방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사고의 방향을 보고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협곡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면 그 나무의 줄기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자연을 해시계. 읽네요. 그렇죠. 오. 탐험가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와. 자연하고 진짜 소통, 교감 이런 건 어떤 의미다.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네. 그냥 생활하면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서울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길을 잘못 들어요. 제가 정말 복잡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은 정말 제가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그 자연에서는 너무 자유롭죠. 제가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농담할 때 네. 세상에 사람이 똑바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네. 만약에 사막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똑바르다고 생각해서 한참을 갔는데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지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 사막에서 나침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걸어간 것과 같은 거 아니냐. 뭐 말하자면 이런 그 이야기들, 네. 농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막을 다녀와 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GPS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선을 보면 완전한 직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횡단을 한다 그랬을 때는 완벽한 직선이 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완벽한 직선으로는 걸어가실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예. 완벽한 직선으로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선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을 건너가야 직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피해가야 할 경우에도 더 험난한 곳을 넘어야 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직선을 고수한다라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험한 여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나는 분명히 저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것만 놓지 않고 간다면 뭐 여정을 충분히 즐겁게 보다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막에서 그렇죠. 인생을 배우는 게 많네요, 정말. 네. 와. 그 도전해 보셨던, 가보셨던 사막 중에서 다시 한번 여긴 꼭 가보고 싶다. 뭐 그런 곳이 있으세요? 사실은 모든 사막들이 떠나고 나면 그 애인을 두고 도망쳐 나온 기분이 아이고. 들어요. 근데 막상 기약하지 건너고 계실 않고. 때는
다시는 여기 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걸을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한창 열애에 빠져 있는데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좋은 날도 있고 처음 만나면 너무 짜릿하고 황홀하고 네. 한데 매일 걷다 보면 때로는 좀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제 정말 떠나오면, 작별의 시간이 네. 되고 나면 너무 미안하고 아쉽고 그리워질 것 같고 그래서 와 보면은 거길 내가 언제 또 한번 갈 수 있을까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탐험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다녀온 곳을 다시 가게 되기는 더 힘들지 그렇죠. 사실 않습니까? 어렵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한 번씩 더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막을 한 두세 번은 가보시는 것이 그러면 목표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탐험을 하다 보면은 네. 때로는 그 여유가 좀 없을 때 정말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내가 경험했던 사막을 다시 갔을 때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사도 다녀오고 실제 원정도 다녀왔지만 그 이후에 한 번 더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못 봤던 모습들을 꼭 하나씩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번 다녀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다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네. 끝까지 횡단을 목표로 한 네. 그 횡단을 했다. 이걸 우리가 성공이란 단어로 친다면 네. 실패를 했었던 경우도 그러니까 책에 보면 그 있으셨죠. 아프리카 칼라하리 그렇죠. 사막이 네.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일한 실패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실패와 성공을 나눈다면 2011년도에 세계 10개 사막을 걷겠다라고 하고 처음 출발했던 곳이 몽골 고비 사막이었는데 네. 그때 첫 실패를 했어요. 첫 무대에서. 그리고 마지막 작년 말에 칼라하리 사막에 실패를 했고요. 처음의 실패는 말씀하셨지만 처음이니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면 실패잖아요. 그걸 네. 실패로 규정을 한다면.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네, 끝내고 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정말 저는 두려워했었거든요. 무조건 완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오히려 앞으로도 나는 언제든지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너무 큰 짐을 갖고 있었구나. 예, 오히려 더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 완주를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예. 역시 사막이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이 사실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 7, 80대 아주 그 평생 도를 닦으신 네. 가령 어떤 노 스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깨달음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여정은 또 앞으로의 또 탐험들은 네. 또 그러한 또 다른 차원의 아주 행복한 어떤 행복함을 추구하는 네. 그런 여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네. 기대도 저도 하지만 끊임없이 수양과 정진이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네. 그렇게 사막의 매력이 있지 않나. 사실 네. 그 테오도로 모노 네. 같은 분들 같은 경우 박물학자죠.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거의 마지막 그 말년에 사하라 사막을 들어가실 때 연세가 제가 알기로는 93세에 네. 예, 그 탐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매력이 가령 그런 노학자들을 당기는가, 끌어당기는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뭔지 조금씩은 어렴풋이 네. 느낌이 지금 오거든요. 네. 저도 고비를 갈 때 사실 그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라는 그 라이너트 메스너의 책을 참 열심히 읽었어요. 네. 메스너라면은 인류 최초로 8,000m급 14개 봉우리를 가장 먼저 오른 사람이라고 네.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숱한 난관을 겪었을 것이고 역경을 이겨내고 히말라야를 완등을 했는데 그분이 뭐가 궁금해서 사막을 갔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책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 예, 조금씩 아직도 정말 더 많이 배워야겠지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막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매력들을 발견하는 재미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계속 말하자면 여행도 계속 탐험도 계속 네. 하시고 글도 계속 쓰시고 이렇게 할 그렇죠. 계획이시죠? 제 네. 여정이 저 혼자만의 경험으로 남는다면 그건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잘 쓰는 글은 아니더라도 정말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가 거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좀 기록하고 제가 왜 이런 그러고 말씀을 싶어요. 드리나 하면 네. 사실 라이놀트 메스너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질투심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들이 좀 있으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보면 산악인은 산악인, 스포츠맨은 스포츠맨, 글 쓰는 사람은 또 글 쓰는 그렇죠. 사람 다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뭐 메스너도 마찬가지지만 남 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직접 탐험하고 겪은 것들을 그대로 글로 옮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공유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은 사실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책들을 통해서 네. 탐험도 열심히 다니시고 또 열심히 쓰셔서 네. 그 새롭게 경험하신 것들 또 새롭게 그 자연으로부터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한테 들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물론이죠. 예. 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젊은 친구들, 네. 젊은이들 이제 많이 만나 보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네. 탐험이라는 분야 혹은 탐험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 편인가요? 요즘 어때요? 예전보다는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불모지이고 이 길도 불모지이고 하다 보니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탐험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은 왜 탐험가가 되기를 꿈꾸지?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스스로들 그런 질문들을 본인에게 한 번씩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왜? 그 자제분이 아직은 어리다고 하는데 네. 좀 커가지고 나 아빠 따라 같이 사막 갈래 이렇게 하면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글쎄요, 같이 가고 안 가고는 모르겠지만 팀워크가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팀워크. 네. 본인이 그 선택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그 전제가 되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아내분께서는 전적으로 이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족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가령 부모님들이나 네. 이렇게 또 다른 그 가족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네.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어떻게 걱정조차 안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 40이 된 아들이 선택한 길을 계속 놓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아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응원하시고 예, 항상 제 소식들을 궁금해하시고 박수 쳐주시죠. 예, 그렇지만 아마 제가 배낭을 메고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시면서 늘 마음 아마 졸이시- 많이 마음 졸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아내분한테도 부모님께도. 네. 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탐험 일정. 다음 일정은 가장 가까운 게 10월 31일에 제가 출발을 해요. 남미에 있는 파타고니아라는 곳입니다. 네, 거기를 어느 나라에 있는 곳입니까?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데요. 네. 파타고니아 하면 그 빙하, 토레스델파이네나 모레노 쪽에 빙하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은 사막도 포함하고 있고요. 남미 최남단에 있는 수많은 빙하 사이의 바닷길, 마젤란 네. 해협이라던가 이런 곳들을 다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제일 북단에 최고봉이 있어요. 볼칸 도무요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요. 네. 4,709m 오. 정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급류를 타고 사막을 건너고 마지막에 마젤란 해협과
비글 해협을 카약으로 넘어서 지구상 최남단에 도달하는 게 이번 원정의 계획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짜릿하죠? 가령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산이라면 네. 뭐 히말라야에 있는 뭐 8,000m 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뭐 14개다. 그러면 14개로 완등한다. 네. 이런 어떤 뭐 기준이라 그럴까요? 네. 뭐 가령 기록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네. 가령 사막 탐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가령 뭐 몇 킬로 이상? 뭐 아니면 또 조건도 다 다를 텐데 기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계속 탐험을 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도전 목표 같은 것을 두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막의 형태와 또 위치 지역에 따라서 그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기준점을 스스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 계획을. 그래서 저는 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를 일단 무동력으로 건너야겠다라고 계획을 했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사하라부터 뭐 남미에 있는 파타고니아까지 이제 네. 대륙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몇 개는 6개를 완주를 네. 했고요. 넓게 보면은 남극도 사막이 들어가거든요. 네. 극지 사막인데 일단은 저는 극지 사막을 뺀 대륙의 가장 큰 10개의 사막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막 얘기 그 자체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인생하고 이렇게 네. 연결을 지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네. 책 제목을 인생과 관련 지어서 지으셨는지 네. 내용도 그렇게 담으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장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인생의 한 구절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책에서의 한 구절도 좋고 아니면 누군가의 말도 좋고요. 내 인생의 한 구절 뭐가 있을까요?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한 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낙타는 결코 사막을 질주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낙타는 정말 강인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센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사막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 수 있을까 봤더니 결코 서두르는 일이 없어요. 그게 한편 다르게 보면 뭐 게으르다 혹은 굉장히 좀 빠져있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막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질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제대로 된 판단 절대 할 수 없죠. 특히나 불확실한 사막이라는 곳을 살아갈 때에는. 그리고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간다면 사막을 걷는 낙타의 발걸음처럼 걸어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나의 목표점 가까이 하루하루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문득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주도권, 그러니까 자신의 속도를 네. 알고 그 속도대로 가면 그 넓은 사막도 건널 수 있고 네. 예,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그냥 섣부르게 덤벼드는 것은 사실은 뭐 10분의 1도 못 가서 지쳐 네. 떨어지거나 그렇죠. 위험해질 수 있는 것 예. 아니냐.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인생의 한 구절마저도 네. 정말 깨달음을 끝까지 말리시고 가시는데 탐험 계획 일정 잡히셨으니까 네.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성공 소식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네.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남영호. 책들도 앞으로 계속 많이 써주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남영호 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막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설사 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찾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이 바로 스스로 꿈꿔왔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죠.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보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TV 책방 목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의미 있는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